도대체 이 사람들이 과거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제대로 해봤는지 안 해봤네.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죠.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고 일종의 또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과거사를 방해한다면은 결코 유족들이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어떠한 전쟁의 위험이나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민간인 학살이나 인권 침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0년 만에 출범했습니다. 출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국회가 선출한 위원과 관련 과거사 단체들의 반발이 일기도 했습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은 여당과 제1야당이 각각 4명씩 선출하는데 국민의힘 측 선출위원이 논란이 된 것. 이중 정진경 위원은 과거 성추행 전력이 드러나 지난 1월 자진 사퇴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위원들입니다. 김광동 차기한 위원은 주요 과거사와 관련 극우적 발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사 단체들은 당혹감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200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관되게 제주 4.3 사건은 공산 좌익 세력이 주도한 폭동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일관되게. 이걸 굽히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이 노래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노래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의 특징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북괴군이 사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런 주장을 일삼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을 과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면은 과연 제대로 이 상임위가 항상 서로 다투느라고 이렇게 세워라 내어라 하지 않겠느냐 무슨 그런 생각이 들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과거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제대로 해봤는지 안 해봤네.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죠.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고 일종의 과거사를 진실을 규명해서 이 토대에서 국민적 화합을 이끌자는 이런 국민적인 노력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고 모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정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 정치권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져서 다 조사를 하면 좋겠지만 이게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이것을 법으로 입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타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를 하는 세력들이 상당 부분 이제 점하고 있고 해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절망적이죠. 또 저런 사람들 내놔갖고서는 또 이제 흐지부지 또 그렇게 또 되어갖고서는 이 힘들게 과거서 2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또 3기, 4기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2기에도 지금 많이 늦었는데 다들 나이도 연세들이 많고 그러는데 진짜 이렇게 진실되게 그 과거사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 그러면은 한쪽으로 편향된 사람들 이런 사람은 내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꼭 우리만 그 유리한 사람도 필요 없고 주민 가운데서 진짜 공정하게 이런 사람들이 앉아야 된다.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과거에 걸어왔던 행적들이 과거사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5.18이나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활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갈 때마다 그 특조가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벌써 한 명이 자진 사퇴를 했지만은 3명도 전혀 사퇴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로의 자기 의지도 표현을 않고 있습니다. 과거사 진실의 위원장이 의지와 소신껏 한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은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대4 동수로 추천을 해서 8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과거사를 방해한다면은 결코 유족들이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법안 내용이 수정된 것 역시 야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2기 과거사위원회는
위원 수와 조사 기간도 1기 때보다 줄었고 무엇보다 배 보상 조항이 빠졌습니다. 이에 지난 2월 23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전국 유족회 측은 한병도 행정안정위원회 간사를 만나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족들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국가가 죄 없는 민간인을 학살해 놓고 70년을 판결해 놓고 배상 조항을 빼버린다는 것은 국가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결국은 민주당에서 한병도 행안위 간사를 비롯한 10명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특히 굉장히 그거를 이제 불운시했어요. 아니 전에 한번 하지 않았느냐? 이미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거 하면 결국은 배상이나 보상의 문제가 나올 텐데 배상과 보상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이고 반대를 했어요. 그 법안 소위에서 그 여야 의원들이 3인으로 구성된 의원들이 합의를 해야지 이제 각 상임위에 심의 안건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심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안 되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걸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그동안 물론 20대 국회 말에 마지막으로 통과는 시켰습니다만은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했을 때 뭔가 자기들이 여론상의 지지를 못 받는다고 하는 이런 이 정치 공학적인 판단. 현재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신청 대다수는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관련 건입니다. 지난 2월 25일 취재룸 제2와 만난 윤호상 전국유족회 상임의장은 이번이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면서도 국가는 피해자들이 사라져도 진상규명을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월 25일 현재 약 1,600건이 신고가 됐거든요. 그중에서 한국전쟁이 95%입니다. 민간인 학살이. 그래서 앞으로 진실규명 신청이 계속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 저 1기위원회가 2005년에 문을 열어서 2010년에 문을 닫았는데 그 진실하해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랐던 유족들이 많습니다. 되게 고령이고 또 이걸 신고해서 뭐 하느냐 다 지나간 일인데 체념을 하다가 다시 2기 진실하해위원회가 발족이 되니까 이번에 신고해야 되겠구나. 지금 한국전쟁 때 태어났던 유복자들이 우리나라 나이로 72세입니다. 그렇다면 72년 동안 묵혔던 진실이 이제 이것이 마지막인데 이 사람들마저 죽어버린다면 국가의 민간인 학살의 진실은 영원히 땅속에 파묻혀버리게 되죠. 또 이 사람들이 그냥 못 살아간 게 아니라 엄청난 탄압을 했습니다. 연좌제를 실시해서 좋은 직업도 못 갖게 하고 좋은 사회생활도 못하게 하고 감시, 탄압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좌제는 헌법상 폐지가 되어 있지만 지금도 감시의 눈이 있습니다. 유족회도 저희 같은 경우도 엄청난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2기 과거사위원회는 피해자 개개인의 사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다만 신청서 양식이 1기 때보다 복잡해지면서 고령의 유족들이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1기 때는 인적 사항만 적게 되어 있는데 2기 때는 무슨 가해자 집단을 써라, 뭐 가해자를 이름을 써라 이런 낭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만은 진실규명 신청한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그때 당시에 유복자 2살, 3살, 5살인데 가해자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하나는 가해 기관이 뭐 경찰이 그랬다, 군이 그랬다 이런 것만 알고 있지 어느 부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국가기관에서 밝혀줘야 되는데 국가기관에서 신청자한테 쓰라고 그래요. 1기위원회는 실질적인 유족들한테 진실규명보다는 이러이러한 모든 사건 중에 이런 사람이 희생되었다라는 하나의 실태보고서 정도의 조사보고서를 양산했고 2기 때는 실제로 각 개개인의 죽음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 그 시신을 어떻게 했는가, 또 국가는 앞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는 어떤 법률적인 장치를 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아까 말한 대로 평균 나이가 7, 80대 후반입니다. 이게 언제 쓰러져 갈지 모르는데 국가가 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즐기면 안 됩니다. 아, 야, 한 사람이 죽으면은 진실이 은폐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잘못입니다. 너무나 70년이 흘렀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독립된 기구가 모든 차원을 동원해서 국가의 기밀을 파헤쳐야 됩니다. 비밀 문서도 파헤쳐야 되고 공개되지 않은 문서도 파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개개인 유족의 죽음을 밝혀줘야 됩니다. 이게. 그게 국가의 의무고 신청인의 권리입니다. 이게. 다시는 이 땅에 어떠한 전쟁의 위험이나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민간인 학살이나 인권 침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정말 이거는 후진국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